진짜 인생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트러진 몰골로 와 완전 끝내줬어 라는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하며 들어와야 제맛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할 대저택 서재, 오늘은 앨런 피츠, 바바라 피츠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성공 습관에 대한 부분을 저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일단 무조건 알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알파벳 3개, RAS.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시죠?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이 뇌 신경망이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꿔버리고 그걸로 인생을 바꿔버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RAS를 저는 평소에 엄청나게 정교한 필터이자 검색 엔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자는 조금 더 재밌게 비유를 합니다. 바로 뇌 골키퍼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공항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리와 볼 것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 인식하면 우리 뇌는 패닉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를 거르고 어떤 정보를 인식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RAS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항 안내 방송에 사람들 소음에 사실상 엄청난 소리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리면 딱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 이거 RAS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 중에 0.0005%인 2000비트만이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99.9%의 정보는 우리한테 들어오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정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입할 차종을 정했더니 유독 도로에서 갑자기 그 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였던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단발로 머리를 자를까 며칠째 고민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단발머리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관심이 사라지면 해당 차종과 단발머리의 사람들은 도로와 거리에서 사라집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임신을 하면 진짜 한 집 걸러 한 집 꼴로 임산부가 있거나 집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왜 있을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RAS는 뇌간에서 뻗어나온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다발이거든요. 이 신경망은 이제 뇌의 여러 영역으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도 문제거든요. 과다각성이나 과민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RAS 활동이 활발해서 외부 자극을 줄이려고 본능적으로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RAS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진짜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다른 걸 보고 듣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같은 걸 보고 들어도 누군가는 거기에서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RAS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거에 진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RAS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따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랜덤 세팅 값과 딱히 상관없는 정보들은 이 RAS가 그냥 미련 없이 잘라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에 바로 딱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못 하실 거고요. 설령 답을 한다 해도 욕구 혹은 희망으로만 남은 채 잘 실현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우리의 RAS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른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값 좀 해, 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걸, 주는 대로 받아라, 있는 것에 만족해, 옆집 애 좀 봐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주제 넘지 마라,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 이 말들을 이제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의지와 완전히 상관없이 여러분이 작은 아이였을 때 여러분 잠재의식에 강제로 깔린 이 RAS 프로그래밍의 코딩 한 줄 한 줄들이에요. 들었던 방금 이 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 값으로 설정된 RAS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온 거거든요. 보통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억제되면서 나중에는 잊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RAS 프로그래밍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이 바라는 확실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서 인생을 살금살금 저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 은퇴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이게 진짜 원하는 삶이면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바로 그냥 저냥 사는 인생입니다. 기껏 사다리 놓고 지붕에 올라와 보니 내 지붕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엉뚱한 벽에 사다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고민합니다. 기껏 올린 사다리를 걷어치우고 완전히 다른 벽에 다시 사다리를 대는 모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 앉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을 탓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이 만약 그렇다이면 지금 바로 RAS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보세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목표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저자는 20개에 달하는 무엇을 노트에 적었다고 하거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마라톤 완주, 해변에 살기, 낙하산 점프, 유명 강사 되기, 50개국 여행, 벤츠 소유, 내 사업체 갖기, 쉰 전까지 백만장자 되기 등등 이렇게 그냥 적어보세요, 여러분. 시간도 뭐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이 RAS가 일종의 검색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RAS에 검색어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이 신경망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일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진지하게 머리 아프게 생각 마시고요. 저자처럼 흥미로운 발상들을 그냥 두서없이 모아서 항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목표는 진짜 꼭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그거나 저거나 뭐 똑같이 적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미 2010년대 들어서 많은 실험들로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입증된 거예요. 손으로 적으면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뇌에 관련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논문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꼭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합니다. 이 저자가 예시를 정말 재밌게 잘 드는데요. 저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하는 글을 읽는 것과 같다.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직접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즉,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 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오히려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딱 결정하면 이 RAS가 알아서 길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바로 RAS가 하는 일이거든요. RAS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그런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계속 고민하면 RAS 하는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에 물 한 방울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아까 내 손바닥 위에 있던 그 물 한 방울을 원한다 라고 하면 바닷속을 뒤져서 기어이 그 한 방울의 물을 찾아내는 게 RAS의 능력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RAS의 능력이 진짜로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목표 노트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종이를 3칸으로 나눠 보십시오. A칸에는 시급히 달성해야 하는 것들과 여러분에게 제일 의미가 큰 항목을 쓰시고요. B칸에는 중요하긴 한데 막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C칸에는 흥미를 유발하고 도전 정신을 막 일으키긴 하지만 현 시점에선 그저 가능성에 그친다라고 생각되는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칸마다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A칸에 적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기는 게 아니라 수치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멋진 내 집 마련이 A칸 1순위에 있다면 이걸 언제까지 어떤 집을 가질 건지 수치화하는 거죠. 평수, 방 개수, 가구들,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정확히 묘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잠재의식에 있는 RAS의 추진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목표가 아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상징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수집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예전처럼 모으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몇 분, 아니 몇 초면 금방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또 다른 정보가 이제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여러분이 막 수집해서 폰이나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사진 혹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보는 그 목표랑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목표를 이루고 나서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내가 저걸 하게 됐었구나 라면서 신기해하는 날이 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막막하다고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작든 크든 간에 그 목표를 일단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지 그 여부가 판명 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자연스럽게 골라지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 둘씩 제거를 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것들만 이제 침실 벽, 화장대 거울, 서재, 냉장고 같이 눈이 가는 모든 지점에 붙여보세요. 이걸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상하게 본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 뭐해? 아빠 뭐해? 딸 뭐하니? 아들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성공이에요.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가르는 차이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연구였죠. 무려 3년의 연구를 거쳐 결과가 나왔는데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그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른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이 존재하느냐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진짜 적지 않을 수가 없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인이 경제활동 인구로 보내는 이 삶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청장년층 인구를 말하거든요. 2012년에 140국에서 시행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67%의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욕도 없고 동기를 찾지 못하며 노력을 기울일 마음도 없어요. 더 최악인 건 24%는 자기 일에 대해 진심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가 불을 독식하는 구조인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진짜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느라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실 건가요? 기회가 되면 돈 안 받고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요. 돈 안 받고도 하고 싶다. 이런 일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았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을 해결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게 좋은데 이걸로 어떻게 직업을 하냐고 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 중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프라 윈프리처럼 막 이런 거물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르지 않아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걸 해보는 것, 이제는 진짜 이걸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야만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지금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경이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직장 다닐 땐 진짜 100% 일하러 다녔죠. 당연히 하기도 싫었고요. 스트레스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정말 100%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바쁘게 사는데 일한다는 생각을 정말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두 가지 동기 중 하나로 행동한다. 이득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거나. 언제까지 고통을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텐가? 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모양새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건 인생의 목표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RAS가 어디서 뭘 찾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출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건 해보니까 별로라 땡 끝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다른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진짜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간호사는 생애 남은 시간이 12주 이하인 시한부 환자들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평생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며 습관에 매여 살았다. 튀는 것이 두려워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익숙함이 주는 이른바 편안함이 물리적 일상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덮어버렸다. 변화의 공포 때문에 남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한 척, 행복한 척 살았다.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2.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걸. 사는데 급급하고 생활에 쫓겨 천금 같은 관계를 세월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고 말았다.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고 우정에 노력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다. 죽음을 앞두니 그들이 보고 싶다. 3.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평범한 존재가 되었고 정말 되고 싶었던 내 모습을 위해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였고 그 마음의 화가 병으로 이어졌다. 4.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일에 쫓겨서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아내, 남편과의 관계도 챙기지 못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5.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다. 이제 죽을 나를 받아놓고 생각하니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모두 내 선택이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로 지나간 삶을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치 경험을 하는 사람과 1년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사람. 둘 중에서 10년치 경험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더 많이 이루고 더 오래 살고 훨씬 재미있게 산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뼈아픈 팩트 폭행을 날리는데요.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 뒤에 숨은 진짜 원흉을 알고 싶은가? 내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싶은가? 간단하다. 거울 앞에 서 보라. 그렇다.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형편이 좋은 것도 내 덕분이고 형편이 나쁜 것도 내 탓이다. 부분적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내게 있다. 내 인생이 걸출한 성공작일 때 공도 내 몫이고 그렇지 못할 때 허물도 나에게 있다. 물론 인간이 공평하게 태어나진 않는다. 부모,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이 내 RAS에 입력되는 내용을 좌우했다. 거기서 형성된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이 모든 원리를 알지 않는가? 당신이 RAS 작동 원리를 눈치챈 이상 그것에 입력되는 것, 그것에 따른 결과는 이제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지금의 일자리를 수락한 사람도 열정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사람도 나였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결정한 것도 나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우겨 넣었다. 끝없는 비난과 배신감을 안기는 친구나 가족에게 선을 긋지 않은 것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도 내 결정이었다. 나를 돌아버리게 하는 고객이 있는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호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다 내가 키운 괴물들이다. 내가 그 괴물들을 인생에 끌어들였고 내쫓지 않았다. 내가 골랐고 내가 머물게 했다. 그런 선택을 한 것도, 그런 생각에 젖은 것도 나였다. 내가 장본인이다. 자책감에 찌들지 마라. 대신 강력한 정신 에너지를 발휘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딱 한 번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진짜 그 어떤 것이든 목표를 잡아보십시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전해주는데요. 정말로 눈에 차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눈에 들어오는 것 중 그나마 나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꿈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만 이미지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애초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은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 뛰어들어서 잠수해서 미국까지 가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정확히 반대쪽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단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하지만 상황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당신의 꿈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최종 결과를 획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낼지는 나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반대로 한다. 방법만 궁리하다 좌절감에 빠져 생각을 접고 만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여러분 잠재의식의 RAS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전까지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들을 갑자기 의식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인간관계부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무시했을 여러분과 진짜 아무 상관없는 이름을 RAS가 집어내고 그렇게 맨날 똑같던 여러분 일상의 변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그 지점이 바로 성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아무리 행사장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도 RAS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칼같이 분리해서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곳저곳 붙여놓은 목표 목록은 여러분이 더 빠른 성취를 할 수 있게 도울 거고요. 성공이 취미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을 재미있게 신나게 한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는 반드시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하고요. 확언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인생은 무덤까지 안전하고 단정하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잔뜩 흐트러진 몰골로 와, 완전 끝내줬어 라는 비명과 함께 먼지 구름 속으로 슬라이딩하며 들어와야 제맛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